약간 독특하다고 느낄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시그마에서 등장하는 게 아니고 고등하에서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한테 어떤 수열을 더하라고 하면 더할 수 있는 것들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시그마 공식을 이용해서 더할 수 있는 것들 하고, 그리고 부분분수 분해, 그 다음에 근호 유리화해서 소거해서 더하는 거, 그리고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진수의 곱셈을 처리하는 거. 맞아요? 예. 이거 말고 번 외로 뭐가 있냐면 분수함수에 점대칭이 있어요. 사실 분수함수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점대칭 것들은 다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얘가 구조적인 특성이 분수함수의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아닌 척 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얘가 번분수니까 얘한테는 사실 뭘 해야 되죠? 2의 3n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해야 돼요. 그러면 분모가 얘랑 같아져요. 근데 분자에 2의 3n제곱이 생기니까 얘랑 같이 더하면 합이 뭐가 되냐면 1이 되죠. 이해하시죠? 예. 이런 식으로 합을 1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써놓을게요. 합이 1 2의 3n 마이너스 1제곱 합이 1 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an을 더해보면 합이 이런 것들이 다 짝을 이루는 게 아니고 여기 정 가운데 있는 짝을 이루지 못합니다. 얘는 2분의 1 별도로 더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an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짝을 이루는 것의 개수는 몇 개예요? 3n개죠. 네, 3n이고 합이 1이니까 그리고 얘만 하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n이 1부터 10까지 an 구하라고 했으니까 또 이렇게 구했지? 한 평균 내서 더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평균이 얼마야? 2분의 3 더하기 30 더하기 1이겠는데요? 항의 개수 10개죠? 이해하시죠? 네. 그럼 170? 어차피 얘가 등차수니까 제가 뭐 한 거냐면 첫 번째 항과 끝 항을 더해서 평균을 낸 다음에 그냥 항의 개수를 곱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수열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어차피 물어보는 시그마는 an 자체가 아니고 an의 로그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2를 미투하는 로그를 취해서 로그 2의 an 더하기 2가 로그 2의 an 더하기 1 더하기 로그 2의 an이다. 이렇게 고쳐줄 필요가 있죠. 괜찮니? 그리고 얘에서 얘를 빼면 얘잖아. 그게 우리가 부분분수 분해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지. 얘에서 얘를 빼면 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식 자체가 그냥 부분분수 분해가 됩니다. 이렇게요. 얘는 뭐 상수배를 건드릴 필요도 없죠. 분자 모양 딱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이제 이 수열 자체가 A1, A2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순차소거예요. 순차소거면 이 시그마를 전개했을 때 남는 게 뭐죠? 2를 대입했을 때 잠깐만,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2로 해야 되는데요. 잘못 썼죠? 이상했어요. 1을 대입했을 때 뒤에 거, 그리고 10을 대입했을 때 앞에 거, 이거 남습니다. 그러니까 로그 2의 맞나? 아니 1을 대입했을 때 앞에 거예요. A2분의 1, 그리고 10을 대입했을 때 뒤에 거 로그 2의 A12분의 1 이렇게요. 이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직접 이걸 나열해 보시면 소거되는 거 지우고 나면 얘밖에 안 남는 거 눈으로 확인하실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점점 확인 안 하고 답을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빨리빨리 문제를 푸니까.
그리고 이제 A2하고 A12만 필요하잖아요. 이거야 뭐 로그 2의 AN의 수열을 나열해서 문제를 풀면 되죠. 처음엔 0이죠. 그 다음에 1이고 얘는 뭐라고 했냐면 앞에 두 개 항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드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뭐예요? 피보나치 수열 점화식이죠. 아니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 거 1이에요. 그 다음 2고 3이고 5고 8이고 13이고 21이고 34 55 89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죠. 여기까지만 하면 돼. 12개까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로그 2의 A2는 얘고요. 로그 2의 A10은 얘예요. 얘가 1-89분의 1이다. 그럼 89분의 8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부분분수 분해가 가능하다는 걸 이런 식으로 제시할 수 있으니까 좀 눈여겨보시고요. 아시겠죠? 근데 걔가 뭐하고 상관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의 점화식과 상관이 있다라고 같이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쵸? 앞에 두 개 항을 더해서 그 다음 항을 넣는 점화식의 형태니까요. 17번 보겠습니다. fx의 그래프는 그림과 같고 f3은 f15이다. fn은 얘를 만족할 때 fn이 지금 뭐냐면 1부터 시작해서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fn으로 표현해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f15 마이너스 fm-1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네거티브하다. 이 말은 f15보다 fm-1이 더 크다. 이런 얘기죠. f15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 위에 있는 것들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되잖아. 그러면 m-1은 4부터 14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m은 5부터 15까지입니다. 최소값은 5다. 별것도 아니었죠. 별것도 아니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원과 곡선이 4점에서 만든다. 4점이 꼭지점인 직사각형을 만들 때 긴 변의 길이가 짧은 변의 길이의 2배가 된다. 이건 FN을 구하시오. 그림을 그려놓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은 다 상상이 되죠. 어떤 상황인지. 분선수를 그리지 말고요. 어차피 직사각형이 필요한 거니까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2배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배가 된다고 믿으면 2배인 거죠. 이렇게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설명할게요. 실제로 이제 저 교점들은 사실상 누가 지나가는 점이냐면 x분의 k가 지나가는 점이죠. 근데 굳이 x분의 k를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내 생각에는.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점을 알파, 알파분의 k라고 할게요. 그래도 되죠? 그 다음에 이 점은 알파분의 k, 알파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의 점은 정확히 y는 x의 대칭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베타분의 k로 잡지 마시고 알파분의 k, 알파로 잡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리고 긴 변의 길이가 짧은 변의 길이의 2배이다를 좀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짧은 변의 길이 여기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알파분의 k에서 알파를 뺀 것의 루트 2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만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다가 2를 곱하면 긴 변이 된다고 했죠. 한 가지만 더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점과 이 점은
점대칭입니다. 만약에 점대칭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기 때문이죠. 반드시 점대칭이라서. 예. 이 점은 마이너스 알파 컴마 마이너스 알파분의 k가 될 거예요. 긴 변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변을 구하려고 할 때 어차피 얘의 기울기도 1이기 때문에 x좌표의 차를 가지고 알파분의 k 더하기 알파에다가 루트 2배를 한 거하고 같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루트 2는 사라지니까. 나머지 관계식을 정리해보죠. 정리해보면 3알파가 알파분의 k가 3알파다. 즉 k는 3알파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점을 알파, 3알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원 위의 점이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10알파의 제곱이 n제곱이다 라는 거고, 그럼 알파의 제곱은 10분의 n제곱이고, 우리는 실제로 k를 구하고 싶으니까 10분의 3n제곱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겠네요.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12까지 fn이 10분의 3n제곱이니까 10분의 3 곱하기 6분의 12, 13, 2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 제가 안 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195 나올 거예요. 계산도 크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길이를 뭘 이용해서만 계산하시면, 기울기를 이용해서만 계산하시면 계산 복잡할 것도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21번 1부터 연속된 자연수를 나열하여 각 자릿수로 다음과 같은 수열을 만들었다. 이게 지금 뭐냐면 그냥 자연수인데 숫자를 다 끊어 쓰는 거잖아요. 10, 11 대신에 10, 11, 12, 13 이렇게 쓰겠다는 얘기죠. 규칙이. 그냥 자연수를 놔야 됐는데 모든 수를 한 자릿수로 보고 컴마를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 수열의 규칙은. 그래 보이시죠? 그래서 원래 10이어야 되는데 10이라고 돼 있고, 11이어야 되는데 11이라고 돼 있고, 12여야 되는데 12라고 돼 있고, 13이어야 되는데 13이라고 돼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열 규칙은 내가 알겠다. 이제 알겠다. n항부터 연속된 4개의 항이 차례로 20, 10일 때 자연수의 최소값은 무엇이냐? 바꿔 말하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냥 자연수를 1부터 영원히 쓸 건데 숫자 배열 20, 10이 처음으로 나오는 순간은 언제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네요. 20, 10이 처음부터 나오는 순간은 언제냐? 근데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어려운데. 그죠? 예. 얘를 보면 1020, 1021 이렇게 떠올라야 되지 않나? 2010? 이거 안 떠오르면 어떻게 풀지? 그게 좀 의문인데. 이게 안 떠오르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숫자 조합을 뭐 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긴 한데, 그죠? 예. 여러 번 조합을 해보면 가능하지가 않다. 이때가 이제 처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거를 딱히 말 못하겠네요. 뭐 200일, 200일 이런 거일 수는 없잖아요. 20, 21 이런 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안 되는 걸 자꾸 제끼다 보면 1020, 1021에서 처음으로 나타난다는 걸 알게 되거든. 이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찾는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다 풀린 것도 아니거든, 심지어. 그죠? 1020, 1021 이렇게 찾았잖아요. 자연수에는 최소값은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연수에는 1020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이제 다 끊으면 각 자리 숫자가 다 수열의 항을 차지하기 때문에
얘가 몇 번째냐 이런 걸 사실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몇 번째 등장한 일이냐 이런 걸 알아야 돼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한 자릿수 9개. 그죠? 그리고 두 자릿수 두 자릿수가 실제로는 90개죠. 근데 곱하기 1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각자의 숫자를 끊을 거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자릿수가 실제로는 90개인데 왜냐면 99에서 10 빼고 1 더하면 90개잖아요. 근데 이걸 끊을 거니까 이거를 두 개씩으로 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자릿수는 몇 개씩으로 세야 돼요? 세 개씩으로 세야 되죠. 세 자릿수는 몇 개예요? 900개입니다. 근데 이거는 3을 곱해서 3개의 숫자로 다 처리해야 되죠. 각자를. 그죠? 예. 그리고 네 자릿수는 1019까지만 보면 되거든요. 1019까지 네 자릿수는 20개예요. 1010부터 1019까지니까 1000부터 1019까지니까. 그리고 얘는 4개로 처리해야죠. 이걸 다 계산하시면 2969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n항부터 연속된 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2969에다가 3을 더하시면 답이겠네요. 이해되시겠죠? 이건 약간 직관적인 좀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22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와 같이 수를 규칙적으로 계속 나열할 때 85가 나타나는 횟수를 구하시오. 이제 이 수의 규칙은 첫 번째 줄은 뭐냐면 첫째 항 1이고 공차가 0인 등차수열입니다. 두 번째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수열이죠. 세 번째 줄은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열. 네 번째 줄은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수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쵸?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K-1인 등차 수열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되겠죠. K는 1부터예요. 0인 것부터 시작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85라는 숫자는 첫째 항 1에다가 n-1개의 K-1 n-1개의 K-1를 더해서 85를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괜찮은 거 같죠? 예. 그러면 K-1 곱하기 n-1이 무엇이다? 84다. 얘를 소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거든요. 그러면 K와 N은 어차피 자연수인데 그냥 어차피 KN의 개수만 구하면 되죠. 아무 상관없을 것 같아요. 1 빼는 거라서. 더하는 건 문제가 되는데 K-1 곱하기 N-1이잖아요. 그러면 K-1과 N-1은 84의 양의 약수거든요. 근데 개수 입장에서 보면 K와 N의 순서상 자체가 뭐냐면 84의 양의 약수의 개수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K,N의 개수는 그냥 84의 양의 약수의 개수입니다. 굳이 안 구해봐도 된다고요. 그럼 답은 3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몇 번? 12번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식의 풀이를 하시려면 이러한 수의 배열의 규칙을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25분 보죠. 수열 AN을 첫째 항은 2이고 AEN은 이게 좀 달라요. 친구들 얘는 홀수 번째 항의 규칙을 나타내는 게 맞거든.
그냥 이전항은 반드시 짝수번째 항일 거니까 그 짝수번째 항을 역수로 뒤집으면 홀수번째 항이 될 거야 이런 말인데 얘는 의미가 다릅니다. 얘가 지금 2n-1이 아니죠. an이죠. 이해하시죠? 즉 n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하면 2n번째 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에 관한 규칙이냐면 2의 거듭제곱 번째 항의 규칙입니다. 자세히 안 보고 쟤를 짝수의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짝수번째 항의 규칙이 아닙니다. 2의 거듭제곱 번째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런 얘기다. 그러면 AK가 6분의 1일 때 K는 얼마냐? 지금 A1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A16이 2의 4제곱을 곱한 거니까 4가 더해져서 6이 돼요. A16은 2에다가 2를 총 4번을 더해야 된다고. 왜냐면 2를 4번을 곱한 거거든. 얘가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잖아. 2 곱하기 2 이렇게. 그러면 너네가 여기 규칙이 뭐냐면 2를 곱할 때마다, 즉 항의 번호에 2를 곱할 때마다 실제 수열의 항에다가 1씩 더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지막에 4라고 썼어? 1이죠. 마음속으로 더했나봐요. 그러면 얘가 6이잖아요. 그러면 K는 뭐겠어요? 17이겠네요. 그 다음의 항은, 홀수번째 항은 그 이전의 항의 역수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이해하겠잖아 이제. 자, 28번 볼게요. 수열 AN의 일반항은 저러하다. 얘는 주기 수열이죠. 2, 4, 2, 4 이렇게 반복되는 애라서 AN은 되게 쉬운 애예요. AN은 그냥 2, 4, 2, 4 이렇게 반복된 형태 주기 수열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 PN을 다음과 같이 잡았는데 지금 좌표가 AN에다가 코사인과 사인을 곱해서 지금 점을 쓰고 있는데 얘의 주기는 얼마죠? 3이죠. 저 각도의 주기는 3이에요. 그죠? 그런데 AN의 주기는 2잖아요. 그러면 PN의 주기는 6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얘 주기는 2잖아. 그럼 주기가 3인 애랑 2인 애를 지금 곱해가지고 순서상을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총 주기는 얼마예요? 6이라고 봐야죠. 왜냐면 2의 배수이기도 하고 3의 배수이기도 해야 되니까 그 중에 제일 작은 거니까요. 이해되시죠? 제가 최소 공배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는 주기는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가 자연수가 아니어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는 주기가 루트 2였어. 또 하나는 루트 3이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루트 2의 자연수배와 루트 3의 자연수배가 겹친 걸 찾는 거야. 근데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루트 2랑 3루트 이런 건 있겠지. 자, 그래서 PN의 주기는 6입니다. 그러니까 P2020이라고요? (6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예요? 4 아니에요? 그죠? 예, 그냥 P4 구하면 돼요. 답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 없어요? 그래요? 네.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남은 시간은 4? C 더 있어? 건우? 네,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근데 이거 오늘 못 답한 거다. 자, 혼나야 되죠. 왜냐면 건우 이름
김건우요. 죽여. 그거 말고. 이거 이름. 이름. 김건우예요. 하지 말고. 이름 뭐냐고. 하여튼 선생님 또 속상하다. 뭐? 아영이 얘기해봐. 선생님 속상하다. 가분수식이잖아. 야,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읽으면서 이미 불쾌해야 된다 그래야지. 씨, 기분이 별론데? 이렇게. 가짜 식이 써있잖아. 가짜 식이. 내가 늘 말하잖아. 라면, 진라면, 분수는 진분수라고. 그럼 이제 진분수로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AN을 진분수로 고쳐요. 4 날라가냐? 60 있어야겠네. 이렇게 진분수로 고치고 나면 이 친구는 2분의 15,4의 대칭이라는 걸 알게 되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A7 더하기 A8은 그냥 8이야. A6 더하기 A9도 그냥 8이라고. 이렇게 해서 A1 더하기 A14도 8이라니까. 그럼 점대칭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하면 56이죠. 그럼 대칭성을 조금 더 그러니까 대칭성으로 56까지 더하고 나머지는 네가 더할 수 있지? 이런 문제 아니야 지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n은 1부터 m까지 AN은 m은 반드시 무엇보다는 크다? 14보다는 큰 거지. 그러니까 56까지 더해놓고 A15는 얼마예요? 8. 그지? A16은 얼마예요? A16 얼마냐고. 17분의 60 더하기 4라고 그냥 말하면 안 되냐? 그럼 여기까지 슬쩍 더해서 73이 되는 꼬라지를 봐봐. 되냐? 되냐고. 68 17 아무리 많이 쳐도 73 안 되지. 그지? 하나 더 더해야겠네. 얘는 19분의 60 더하기 4야. 이러면 73 넘어 안 넘어? 이게 좀 넘어버릴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이거 자연수 m의 최대값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못 넘는데 이 다음은 넘어요. 얘가 A15랬지. 얘가 A16이랬고. 그래서 m의 최대값은 얼마다? 16이다. 이렇게 분수함수의 점대칭을 이용하는 문제였다. 근데 선생님이 그 고1 수학 할 때부터 항상 가분수 잘 보라고 했잖아. 가분수 만나면 무조건 진분수로 고치라고 했죠. 문제는 가분수로 쓰는 걸 좋아해. 왜냐면 이런 게 잘 안 보이잖아. 잘 안 보이잖아. 진분수로 쓰면 좀 더 잘 보여. 물론 가분수 상태에서 보이면 더 좋아요. 그런데 단순히 가분수식을 진분수식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힌트를 적게 주고 싶으니까 늘 가분수를 선호하지. 근데 우리는 항상 진분수로 바꿔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더 질문할 거 없죠?